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27강입니다. 자, 오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 어떤 DNA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성과를 창출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인 지식과 기술 태도, 직무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기술 태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화살표가 이쪽이었죠. 이거 아니고요. 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건강과 사람, 돈 등등의 CSF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려면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잘 해야 돼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리고 이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냐,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그래야지만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어떤 음식이 나쁜지, 그래야지만 이 건강에 나쁜 음식을 피할 수가 있죠.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 요리 레시피라던가 요리를 재료를 다듬는다거나 하는 요리 스킬, 이런 것들을 보유했을 때, 이런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이 행동을 훨씬 더 잘하게 되겠죠. 그때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직무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역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태도, 보통 우리가 KSA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역량을 구성하는 3요소예요. 자, 그런데 이 지식과 기술을 구분짓는 게, 태도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지식과 기술을 구분짓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기술인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엑셀 함수 다루는 방법, 이거 지식일까요? 아니면 기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자, 제가 잠시 후에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지식과 기술, 태도를 구분짓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지식과 기술, 태도를 구분짓는 방법에 대해서. 자, 굉장히 제가 수상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단계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다 보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지식과 기술, 태도를 구분짓는 기준이 생깁니다. 자,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에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뭐죠? 그렇죠. 사람들을 웃기는 거. 자, 그런데 이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기려면 일단 개그의 소재 자체가 웃겨야 돼요. 그렇죠. 스토리, 소재 자체가 웃겨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그맨이라고 하더라도 개그의 소재 자체가 웃기지 않으면 사람도 웃기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소재가 재밌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람들을 빵빵 터뜨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하면 굉장히 웃겨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얘기하면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애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제 개그의 스토리, 소재 자체는 똑같아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짓는 표정이라던가 말투, 제스처에 따라서 웃김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때 이 스토리는 지식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이 말투, 표정, 제스처는 스킬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이 지식과 스킬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이냐? 지식은 누구에게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불변이에요. 그런데 스킬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게 지식과 기술을 구분짓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만 들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 지식과 기술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된장찌개를 끓이는 재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된장찌개 재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된장찌개의 재료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 맛과 똑같은 재료를 대한민국에서 된장찌개를 제일 잘 끓이는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끓인 그 된장찌개의 재료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의 맛이 재료가 똑같으니까 맛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다르겠죠. 그때 그 재료 자체는 일종의 뭐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맛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스킬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네버엔딩 스토리 노래를 불러요. 이승철의. 자, 그때 저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과 똑같은 노래를 이승철이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노래 자체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때 그 악보에 적혀 있는 높낮이 박자, 이 노래 자체는 일종의 뭐다? 지식. 그리고 가창력은 스킬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이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의 연기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과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송강호가 연기를 했을 때 느끼는 감동이 시나리오가 똑같으니까 감동이 똑같아요? 다르죠? 그때 이 시나리오 자체는 뭐다? 지식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 연기력은 스킬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식과 기술을 구분짓는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엑셀 함수, 이것은 지식일까요? 기술일까요? 답해보세요. 아까하고 답이 어떻게 다르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건 지식이에요. 엑셀 함수. 여러분들이 엑셀 함수 다룰 때 엑셀 함수와 제가 엑셀 함수 다룰 때 엑셀 함수가 좀 달라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이건 지식입니다. 대표적인 지식의 영역이 뭐냐면 이런 법률. 누구에게 가도 똑같죠. 규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식의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태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영어를 번역해서 태도지 그냥 성격적 특성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성격적 특성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축구 선수가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수준이 똑같아요. 축구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축구 선수, B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두 명이 축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똑같아요. 그리고 발기술의 수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A와 B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 축구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도 똑같고 발기술도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 둘 중에 축구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승부욕. 이것을 가진 사람이 축구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감. 그렇죠? 이때 이 부분이 바로 태도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성격적인 특성. 예를 들어 직무분석 강사다. 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직무분석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직무분석 강사다. 어떤 스킬이 필요합니까? 전달 스킬이라던가 교수법이라던가 강의 스킬이라던가 이런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직무분석 강사가 A와 B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둘 다 직무분석 전반에 대한 지식 수준 그리고 강의 스킬의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이 강의를 더 잘할까요? 수강생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강단 앞에 섰을 때 자신감 이런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 강의를 더 잘할 겁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영역이에요. 이 태도의 영역은 교육이 잘 안 돼요. 지식과 스킬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이 좀 되는데 태도의 영역은 예를 들어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데 교육 좀 받았더니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경우 많지 않죠. 사회적인 정의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교육을 받았더니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이 됐더라.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은 채용할 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으로 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직무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식과 기술을 구분짓는 기준에 대해서 태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